네, 안녕하세요. 김대현의 시시비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윤석열을 주제로 그 속에 담긴 정치적 함수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법리까지 덧씌우면서 법의 과잉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최순실이 받은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자, 일부 관련자의 진술만 있었을 뿐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어디에서도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MB 측은 횡령금과 뇌물죄에 언급된 돈 가운데 단 1원도 MB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심증을 갖고 내리는 결론이 아닙니다. 자, 물증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이 바로 재판이다. 이게 상식이죠. 그럼에도 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항소심까지 현재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럴진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를 강행했습니다. 자,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사면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현 정권의 논리지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자신들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게 되고 이후 이 사안에 대해서 번복하거나 뒤집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사면 카드는 이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에 대한 쐐기를 받고 대국민 사과를 유도해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두 분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을까요? 자, 이번에 사면 카드가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성 당내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이낙연 당대표가 이를테면 총대를 맨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낙연이 총대를 맸을까요? 자, 여기서 문재인의 반응, 청와대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이 사면론을 꺼내들자 청와대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서 차기 대선 주자인 이낙연 당대표가 먼저 치고 나온 상황, 만약에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청와대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는 굉장히 큰 아젠다, 국정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전에 문재인, 이낙연이 이와 관련해서 대화와 향후 전개 과정, 그리고 이 사면론이 미칠 파장까지 세세한 논의를 했을 거라는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사면론을 꺼내들고 청와대가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자, 2단계에서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결집도를 다시 한번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이 얼마나 크게 확산되느냐의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결코 손해볼 만한 그런 계산이 아니죠. 네, 한번 따져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직 손해를 본다면 이낙연 당대표 정도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인데요. 물론 내가 총대를 맨다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노라 라고 자청했다면 그 손해는 본인이 익히 예상하던 바겠지요. 하지만 이런 비판적 여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문재인과 이낙연 당대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구나, 혹은 그런데 반발이 심해서 사면을 강행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여론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럼에도 문재인이 통치 행위로 사면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자, 그 대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죄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향후 적폐청산의 결과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대로 수긍하고 그대로 사실로 이 낙인 찍는 효과가 생기죠. 만약 두 전직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적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구나,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되면 사면론은 자연히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수우파 진영의 일종의 온정주의, 그 두 분이 차디찬 이 겨울에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얼른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면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기에 앞서서 다소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사면놀에 묵묵부답, 불을 지피거나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수 우파 진영과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자, 민주당이 1차적으로 노리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한 발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의 차기 대선 지지율은 30.4%,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 윤 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함에 따라 여론 추이를 앞서 비공개 조사 등으로 이미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윤석열이 임기가 만료되는 7월 말까지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독주가 예상된다. 자, 갑자기 그러니까 민주당과 현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전략 전술적으로 꺼내든 것입니다. 정권과 민주당이 전략을 급수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때리는 방식의 목적은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리면 때릴수록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윤석열, 결국 쫓아내기에 실패함에 따라서 이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이 출마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에 대한 보수 우파 진영의 내분을 촉발하는 그런 전술 전환용 전략적 이런 사명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종의 함정이지요. 일종의 함정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가 담겨있는 함정. 왜 그럴까요?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이 수사를 이끌었던 당사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자신을 억압했던 보수 우파 정권,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윤석열은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인사에서 좌천돼서 수년간 지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의 호출을 받아 이후에 진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칼날을 휘두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과거사로 치부하자고요. 뭐 그건 과거였으니까 지금의 윤석열은 그때의 윤석열이 아니니까, 아니 애초부터 윤석열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만을 했던 검찰주의자니까 문제 삼지 말자.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일부 보수 우파 진영의 의견을 고려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풀려난 이후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윤석열이 문재인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죠. 자, 여기에 더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것은 윤석열이 수사한 그리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유죄를 선언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차기 대선 주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기 손으로 유죄를 만들었던 윤석열이 그것이 유죄가 맞다고 인정한 국민의힘,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후보가 된다? 그건 법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온 윤석열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보수 우파 진영,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그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자, 그때 가서 윤석열이 나는 이미 과거는 이미 사과를 했으니 그걸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뭐 이렇게 외친들 윤석열의 말이 과연 대중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적어도 윤석열은 그 정당의 후보가 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대체로 이런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나온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필시 정치적 행보를 할 공산이 큽니다. 본인이 싫다 하고 마다해도 강성 지지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를 악용해 먹는 정치 몰입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친박 세력의 일단에 의해서 보수 우파 진영의 분파가 형성되면 이들은 향후에 있을 선거에 나서게 될 것이 자명하죠. 자, 이때쯤 되면 박근혜를 위시한 정당의 지지세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정치 결사체의 지지세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 대한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마땅히 유력 정치인도 없습니다. 다 그 밥에 그나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매번 선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상, 이게 이미 지난 4차례 선거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당장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놓고 봐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민주당을 이기기 어렵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산시장 친이계인 박형준 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현재 여론조사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산은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부산은 우리가 다 이긴 선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본인이 점찍은 후보가 부산시장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초부터 이낙연이 민주당 당대표가 던진 사면카드는 문재인과 사전 논의를 거친 이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함정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져서 민주당 정권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을 받고 나서 정치적 행보를 할 경우 가뜩이나 존재감이 없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쪼그라들고 보수 우파가 분열될 소지가 있다. 윤석열은 자기 부정을 감수하면서라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보수 정당과 한 배를 탈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맨 땅에 헤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물론 모든 게 민주당의 의도로 흐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들이 냈던 묘수가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정권 차원에서 던진 것은 정치 지형이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60%를 상회하고 있고 긍정평가는 30% 초반대로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 해석력이 떨어지는 보수 일각에서는 무조건 사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친이 친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사면카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출하지 못합니다. 자, 주도권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쥐고 가는 이 국면 전환용 빅카드인 셈입니다. 자, 그럼 보수 우파 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면론을 두고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사면에 대해서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직접 청취하고 공개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중도와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과연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아니면 두 전직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과 법원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정권 교체 후에 재수사를 통해서 이견이 제기된 법리 해석을 다시 살펴볼 여지를 남겨놓을 것인지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일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김종인의 섣부른 사과 퍼포먼스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었음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우파가 분열하고 선거에서 진다. 그래서 그냥 묻고 가자. 두 분 사면 받고 나면 뭐 우리가 잘 모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으로는 우파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파 정당이 그걸 하지 못하겠다면 아예 그냥 손을 떼시라. 기득권을 내려놓으시라. 새로운 보수 우파 그 세력이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거듭나는 보수 우파, 새로운 우파, 혁신의 우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 새로운 토대 위에서야만 비로소 윤석열 총장도 자신의 진지를 구축할 수 있고 새 정치의 깃발을 들고 정권 교체에 나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정권이 파놓은 사면이라는 함정, 우파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이런 점에서 공감을 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의 CCBB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